서 변호사님,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본인 스스로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 출연했잖아요. 유촉생각? 유촉생 유시민이 알릴레오. 예, 유시민. 예. 거기 이제 요즘 근황이 어떠냐? 이랬더니 이제 그 뭐 우울증이 좀 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민주당이 뭐 그 뜻이 아니라고 막 해명하고. 이태원 때문에 예. 우울증이 있다 뭐 그런 취지라고 또 해명을 했대요. 그런데 뭐 말이 안 몸무게도 되고요. 빠지고 정신 상태도 좀 왔다 갔다 뭐 이런다고 얘기가 전에부터 했었잖아요. 예. 몸무게가 이제 이거 7, 8kg 빠졌는데 자기는 이제 뭐 반찬만 먹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빠졌다는데 제가 여기 딱 전문가들이 보니까 다이어트가 빠진 살하고 예. 우울증이나 이게 스트레스로 빠진 살은 다르대. 아, 그래요? 다이어트로 이게 빠지면 건강하게 윤기가 쫙 나지. 근데 그거는 다이어트 살이 아니래요. 이번에 그 정진상이도 드디어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 때 모습을 드러냈잖아. 네. 근데 그 옛날 사진에는 그게 얼굴이 퉁퉁하게 대이처럼 윤기가 흐르다가 살이 한 10kg는 다 빠졌다. 아, 이런 그래요? 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이게 워낙 자기 턱밑같이 턱밑까지 이제 그 검찰의 수사가 칼날이 딱 조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 못 이루고 불면의 밤을 보내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살이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우울증 정체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좌우 날개격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다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멘붕 상태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정진상이 구속영장 아주 그냥 탁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김세용 영장 전담 판사가. 그러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검찰이 있으면은 자기 편이면 죄가 없고 상대편이면 죄가 있다. 그러면서 포연이 거치면은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판사들이 지금 구속영장 발부를 하는 것은 검사하고는 다르잖아요.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사실 여부, 범죄의 소명이 되는지, 증거가 있는 건지, 물증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확실히 보고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창작 소설이다,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하더니 정치적 동지가 또 구속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검무죄를 주장하고 나왔었네요. 이거는 이제 뭐 또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예. 뭐 여러 동지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이렇게 또 정진상이를 싹 낮추는 거예요. 예. 근데 정진상이는 김용이나 다른 측근하고는 격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그 김용이는 얼굴 마담인데 정진상이는 얼굴 없는 그림자. 이재명의 분신, 북심입니다. 예. 이재명의 모든 비자금부터 정책까지 다 이게 그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네. 운명 공동체예요. 따라서 이게 또 하나의 뭐 정치적 동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재명 그 자체 분시다. 이걸 제가 반박했고요. 예. 그다음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거는 이게 판사가 다 서류를 보고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뭐 진실은 침몰해야 된다고. 결국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이게 문재인 때 충견, 애완경 검사들 있잖아요. 예. 문재인 때. 그 이제 그 추미애 박범계부터 해가지고 밑에 이정수 뭐 있잖아, 이성윤. 네. 그다음에 김태훈이 책임자까지. 예. 이런 게 권력의 충견들이 은폐해놓은 진실이요. 예.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진짜 칼잡이 검사들이 왔잖아. 정의의 칼. 예. 이런 게 칼잡이들하고 이제 유동규부터 남욱, 전북의 양심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진실이 가라앉았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네. 진실이 떠올랐네. 떠올랐어. 오늘 이렇게 은폐된 진실이 백일하게 떠오르는 거죠. 예. 근데 이 유동규가 요거는 제가 처음 말하는데 유동규가 저 교도소에서 아는 사람 저도 정신을 많이 봤잖아. 예. 항상 거기에 옆방에 사람들 만나 하는 말이 있을 때 유동규가 예.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내가 나가면 이게 그 이 교도소에 3명이 들어온다 했대. 근데 3명이 말은 누군지 말 안 하더래. 그냥 내가 나가면 이 팩트입니다. 이제 2명은 들어갔네. 2명은. 3명이 대신 들어온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김용이 들어온 거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정진상- 정지상이 들어왔고, 예, 이제- 한 명은 누군지 모르지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몸통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유동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했대. 방에 그 교수에서 얼마나 억울하면 내가 나가면 3명이 들어온다. 그럼 이게 2명은 들어왔으니 나머지 1명은 뭐 LEE라고 하잖아. 예. LEE. 리제명할 때 LEE. 북한에서 정제명. 주로 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라고. 아니 보고할 때 정령이 전부 리라고 쓰니까 예. LEE라고 보고했잖아. 이제 나머지 1명은 뭐 점제명, 찌제명. 예. 한 명이 남은 유동규의 예언이 현실화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이는 이 구속되면서 증자살인 3인 성호 이 문자 속이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정진상이가 유동규도 그렇고 대질신문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유동규도 하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쯤 이 대질이 이루어지나요? 대질이 이루어져야 확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마 쌈박질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정지상이 딱 보십시오. 써준 거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써준 걸 이렇게 읽는 게 딱 표현이 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이제 경성대, 부산의 경성대 행정학과 중퇴죠. 산업행 중퇴예요, 중퇴. 예, 경성대. 근데 이 사투리는 보니까 북한 아니면 많이 봐줘도 강원도인데 아마 이게 부모가 어딘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릴 때 이게 저도 대학 1학년 때 서울에 왔는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 예. 어릴 때 사투리 잘 못 바꿔요. 예,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놈이 이게 부산에 번해일고 나왔거든요. 예. 번해일고의 유명한 동문이 GH. 그때 2402호. 예. 그때 경기주택공사 이현욱 사장 있죠. 리틀 이재명. 예. 이현욱이가 번해일고 정지상이하고 동기고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정지상이 동기래. 예, 예.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이라고 예. 제가 아주 이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크라이나 전황은 꼭 신인균의 군사TV, 국방TV 이걸 이렇게 보거든요. 신인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게 정진상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예. 어떤 분이 신인균 씨한테 물어보면 정진상 잘할 거다. 안 그래도 이게 오늘 전화한다는 게 끝나고 해봐야 되겠는데 신인균 씨가 이게 정지상이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69년생이고 부산의 번해일고 동문이라는 거야. 정체가 좀 수상해요. 그 행적을 보면은. 정지상이가. 예. 그래서 이제 할 때 이자가 뭘 한문을 알겠어요. 3인 성호라는 거는 3명이 말 맞추면 없는 호랑이 만든다는 거는 이미 조국이가 썼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베낀 거지. 예. 3인 성호 쓴 사람 전부 구속이나 기소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자 살해 이거 제가 방송하면 살인 이 연합뉴스가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게 정자 하니까 이게 난자 정자 할 때 여기 포르노 방송인가 증자. 그러니까 정가할 때 정자 예. 공자의 제자 정자 그렇죠. 사스상지의 대학을 편찬한 우리 정자 예. 이 정자가 마을에 동명인 애가 있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정자 어머니 보고 야 당신 아들이 살인했어요 이랬더니 처음에 안 믿다가 두 번째 살인했으니까 또 의심하다가 세 번째 하니까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데로 삼인성호 이사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게 정자 살인인데 예, 똑같죠. 3인 근데 성호나 같은 취지의 뜻이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랬죠. 야, 정자가 살인인지 아닌지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사가 척 보면 안다. 그렇잖아요. 예, 판사가 여기 증거를 보면 야, 호랑이가 없는 호랑이를 그린 건지 있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 게 금방 법원에서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뭐 이런 게 교묘하게 사제성을 쓴다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다 3인 성호 쓴 사람은 다 이게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김용, 정진상 말고 이제 세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배임 혐의 수사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배임 혐의에 대한 혐의들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가 났던데 그래서 아마 정진상에도 20일 정도 구속 기간이 있으니까 내달 7, 8일에 기소를 하면은 그때 이제 이재명 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의 혐의는요. 예. 이미 기소된 이재명 혐의가 이미 기소된 거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추가될 걸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돼요. 그렇죠. 이미 기소가 된 거는
선거법에 2개 기소된 게 있잖아. 선거법에 이제 그 백현동 4단계 올려준 거. 예. 요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예. 요거하고. 그 다음에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동규 씨가 또 다 풀었죠. 그래서 이제 그 2가지는 이미 기소가 됐고. 예. 자, 첫째 보면 크게 3등분 하면 돼요. 이미 기소가 된 거 2개. 자, 그 다음에 2번째 부류는 사실상 기소가 된 거. 이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공소장에 이재명이가 주범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 이거는 사실상 기소가 된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런 게 그 위례. 위례에 이제 그 남욱이나 정재창 위례에 놓잖아. 위례 이제 공소장에 이재명이가 18번 나와요. 이건 이건 기소된 거와 똑같다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정재상이도 위례 기소됐잖아, 이번에. 영장에. 위례. 요거는 이제 그 정진상이나 이재명이가 남욱 그 일당들에게 전부 개발 정보 너가 미리 내정됐다 어떻게 정보를 다 주가지고 210억을 벌게 한 거죠. 210억. 요거는 이제 그 정진상 영장에 이재명 이름이 102번 나오거든요. 예. 102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소됐다. 이래 보면 돼. 위례는 취재. 예. 그 다음에 2번째 대장동. 예. 요것도 이게 뭐 정진상 영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배이면 이제 최하 1,800억입니다. 예. 최하 1,800억. 요것도 이게 정진상이가 다 사인하고 해가지고 428억 받은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요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재명 척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재명 척이라는 거는 이재명을 빼면 정진상 척이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네. 이재명이 포함된 게 이재명 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28억, 그것도 원래 700억이에요, 700억. 이게 영장에 이재명, 정진상이, 김용이 다 이게 공범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게 이미 기소됐다 보면 돼요. 예.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남FC. 성남FC는 이제 두산건설 사장 이병화. 그 다음에 그때 6급 김경수 팀장 있잖아. 예. 여기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이름이 30번 나와요. 정지상하고. 이것도 이게 기소됐다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게 그 사실상 이미 이재명은 끝장났다. 이미 기소가 됐다. 예. 이래 보는 게 위례. 그 다음에 대장동 700억. 그 다음에 그 성남FC 후원금. 이거는 이미 이재명 기소돼 있다 보면 돼요. 네. 왜? 공범자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자, 그게 2번째 부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특유하게 이재명만 처벌할 게 또 뭐 있느냐. 요거는 이제 그 캐는 게 바로 이제 그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네. 요것도 이제 쌍방울이 김성태가 싹 들어오면 뭐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이제 막 항복을 한 것 같던데요, 검찰한테. 제가 이게 딜한다고 방송에 몇 번 했는데 검찰에서 딜을 안 한다 해도 이미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는 검찰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딱 이 과정을 알거든요. 예. 김성태가 제안한 걸. 네. 그것도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일단 김성태가 들어오면 이게 그 변호사비 대납 23억. 그 다음에 또 캐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배소연의 집 4채를 캐고 있습니다. 아. 배소연의 집 4채가 그러면 이게 100억이 이재명 이거 크거잖아. 완전 이 차명에다 이재명 이거는 문바이 나거든. 서 변호사가 배소연 말이잖아. 빨리 그럼 그 지금 여기 재산 그거 패라고 조사 했잖아요. 들어갔어요. 그거 이제 압력을 많이 넣은 모양이네, 다 검찰한테. 검찰이 보니까 예. 경찰이 그거 하다가 예. 멈춰진 거지 자살해가지고 내 남자가. 예. 그래서 이제 그골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안부수. 안부수 있잖아요. 예. 요 북한에 간 거 있죠. 요것도 이게 이재명이가 경기도 준 거 안부수가 이게 현금으로 주면서 북한한테 허위 확인서 받아가 야 묘목 얼마 받았어? 밀가루 얼마 받았어? 15억, 5억, 이게 15억 아닙니까? 15억. 경기도가 이게 모를까요? 예, 모를 리가 야 없죠. 밀가루 어디 산지 그걸 확인 안 할까요? 예. 이재명하고 짜고 경기도하고 이게 짜고 다 북한에 현금 퍼준 거예요. 따라서 저는 기존에 이미 기소된 거 2개, 사실상 기소된 거 3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재명이만 추가될 게 쌍방울 대납의 북한 문제에 뭐 한두 개가 아닌 배소연까지. 이거는 뭐, 8개네요. 그래서 이게 팔면초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했는데 예. 지금 이게 엄청납니다. 혐의가. 제가 큼직한 것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검찰은 이제 이재명은 언제쯤 이렇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까요? 뭐 내부적으로야 다 내사도 하고 지금 수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진상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기소하는 그런 절차만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또 좀 워낙 큰 거물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에다가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려 있었고 예산안도 처리하고 법안도 처리하고 여러 현안들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정무적인 또 판단도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게 과거를 보세요. 예. 김용일을 이렇게 구속하고 20일 정도 수사한 다음에 바로 이게 정진상이 불러서 조사하게 했죠. 예. 한 20일 걸립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정진상이를 구속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한 20일 조사하고 기소하죠. 그러고 이게 오래 텀을 안 둡니다. 텀을 오래 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의 혐의가 이미 다 김용, 정진상의 영장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김용한테 57번, 그 다음에 정진상한테 102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20일 지나면 바로 이제 이거 이재명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가 디데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은 정기국회가 12월 9일인가 10일 끝나요. 그렇죠. 예. 정기국회는 좀 끝내놔야지. 100일이니까요. 100일. 국회가 이미 열려있으면 또 이게 방탄하고 체포동의안 받기 힘드니 이미 국회가 끝나버리면 야 이재명이 소환하는데 야 우리 빨리 임시국회 열어. 빨리 이게 방탄해야 돼 임시국회 열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국회가 개회 중이 아니고 휴회 중일 때 이러면 이게 동의안 받을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민주당이 방탄국회 또 임시국회 소집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쏙 보이니까 민주당의 예산안을 자꾸 제1지를 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은 이제 법에 가면 준예산으로 가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12월 중순 이후에 예. 그다음에 연말 거쳐 연초까지 이때는 이게 또 좋은 게 아무래도 이게 연말 연초는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이게 또 이게 촛불 들고 노는 난동 부리는 세력들 많잖아요. 예. 개딸 양아들 얼마나 될지 몰라도 지금 이게 좀 이따 하겠지만 민주당 애들 6-7명 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근데 연말 연초는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예. 따라서 저는 조용할 때 이게 지새끼는 조용할 때 잡는 게 좋아요. 국회도 쉬고 그다음에 연말 연초에 다른 사람들 관심도 좀 딴 데가 있고 예. 이럴 때 이게 검찰은 일하거든요. 항상. 따라서 저는 디데이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사이 이때 이재명이라는 게 지새끼를 잡는 검찰의 디데이 작전이다. 뭐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고 아마 실제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예상돼요. 우리 서 변호사님이 워낙 검찰 쪽에는 아주 소식이 빠르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겠나 집행이 돼 갈 걸로 저희들 봐도 12월 중순쯤부터 소환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소환한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나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체포 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어차피 뭐 169석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부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들이 거쳐가지고 결국 이재명이도 버티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이재명이 3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재명의 모든 척건들도 3가지 했잖아요. 3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뭐냐면 이제 극단적 선택 아니면 이게 도주 예. 아니면 이제 구속이거든요. 예. 기소. 제가 보기에 이재명도 3가지 외에는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제일 높아 보이는 거는 구속입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또 신변도 그다음에 안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확률이 제가 보기에 극단 선택 같아요. 그런 얘기는 조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본인 우울증에 계속 하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확률이 그렇다는 거고. 구치소에 있는 게 그래서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왜 유동규 씨도 이게 2번 극단 선택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했잖아요. 예. 누군들 장담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위에 아니 이재명 때문에 극단 선택 한두 명이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한기 씨, 김문기 씨, 이병철 씨 한두 명이냐 말이에요. 그 배소연에 내남도 했잖아요. 벌써 드러난 것 봤다 4명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게 방송에 많이 안 알려진 분이 또 몇 분 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도망을 이게 김성태, 그 다음에 배상윤, 안부수 도망가려고 갖고 다 이게 김봉인도 도망갔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재명의 선택은 그 3개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 선택이나 도망보다는 구속 가능성. 이게 제일 높다. 아니,
뭐 야당 대표에게 구속하는 거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구속하는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예. 이 이재명이 잡놈이지 뭐 이거 뭐냐고요. 원래 이게 다 시장 때 일이에요. 우연히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예. 우연히 그냥 야당 대표가 됐을 뿐이지. 원래 이게 다 시장 때 그 전에 다 있었던 잡범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범죄 혐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부패 액수가 한두 개냐고요. 성남 시장 때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걸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야당 대표라서 이게 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원칙대로 잡놈들 다루듯이 원칙대로 근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 이원석 조가 원칙대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